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1일 밤 9시입니다. 오세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 사이의 여론조사가 내일 그리고 모레 진행되고 늦어도 24일 이전에는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사가 합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초접전입니다. 초접전이라서 이거 가지고는 승패를 예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모두 다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가 합동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적합도에선 오세훈 34.4%, 안철수 34.3%, 0.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경쟁력에서는 오세훈 39%, 안철수 37.3%, 이거는 1.7%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니까 3.1%로 되어 있으니까 3.1%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접전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 가리니까 어제 오늘 조사를 한 겁니다. KBS, MBC, SBS가 3개 여론조사에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산을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이 조사 방법은 지금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합의한 대로 100% 무슨 전화 방식으로 한 겁니다. 처음으로 범야권 단일 후보로 누가 적합한가 라고 물었을 때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34.4%, 안철수 후보가 적합하다는 응답은 34.3%, 0.1% 차이였는데 적합한 후보가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28.2%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대결해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오 후보가 39%, 안 후보가 37.3%, 역시 1.7% 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 후보와 대결을 했을 때 누가 나와도 크게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나올 경우에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30.4%, 국민의힘 오세훈 47%로 16.6%포인트 차이고, 안 후보로 단일화될 때는 박영선 29.9, 안철수 45.9%로 16%포인트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서 3자가 나왔을 때는 박영선 27.3, 오세훈 30.2, 국민의당 24%, 국민의당 안철수 24%로 나왔고요.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의미가 없게, 3자 대결은 없고 양자 대결로 가니까 이건 별로 참고사항입니다. 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또 어떻게 돌아가느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38.5%,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26.7%로 11.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는 응답은 3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MBC, SBS 지상파 방송 3사과 한국 리서치 등 3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서울 지역 성인 남녀 1,006명, 부산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습니다. 100% 휴대전화로 조사를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 응답률은 서울은 36.6, 부산은 26.1%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조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합의가 됐느냐 하면, 첫째, 오세훈, 안철수 사이의 합의 내용은
100% 무선 전화로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적합도 그리고 경쟁력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론조사기관을 두 개를 정합니다. 두 개를 정하는데 한 여론조사기관이 16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 800명에 대해서는 적합도를 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명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3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게 됩니다. 결국은 3200명을 상대로 1600명에 대해서는 경쟁도, 경쟁력, 그리고 1600명에 대해서는 적합도를 물어가지고 합산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초접전을 보이고 있는 이 결과와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고, 문항이 어떠냐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몇십 명이 3200명 중에 몇십 명이 한 30-40명이 누구 지지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정도로 아주 초접전입니다. 초접전입니다. 구경하는 사람으로서는 뭐 흥미진진하겠지만 안철수, 오세훈 두 후보는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완전히 단일화 방식에 최종 합의를 한 이후에 이제 그동안에 상당히 살벌하게 서로 이렇게 공방전을 주고받던 분들이 태도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주 서로 덕담을 하고 이제 힘을 합치자 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단일화 이후가 상당히 아름답게 될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이 우파 진영, 대한민국 세력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를 만들어낸 사람, 안철수, 오세훈, 특히 안철수 씨의 이 공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승패와 관계없이 이 사람이 미스터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단일화 해가지고 정권 교체하자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내가 그 모범을 보이겠다, 대권은 포기하겠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번 모범 사례를 보이겠다고 나선 사람은 안철수 씨였고,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순간 안철수 씨는 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단일화 과정은 저에게 외로운 고통의 시간이었다.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만들라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을 따르겠다는 그 하나로 버텼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홀가분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후보는 서울 금천구 노후 아파트 현장을 찾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일화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을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 모두가 한마음으로 여당과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처음 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진통만큼이나 반드시 승리를 가져올 더욱 의미 있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박원순 시정에 대해 심판하라는 준엄한 명령을 내렸다 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공격한 데 대해서는 같은 당 김철근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민주당은 단일화마저도 내로남불이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야위였나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내가 하면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인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는 서울부터 정권 교체해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른 것이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단일화를 위한 마지막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 염려에 늦게나마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준 국민의힘 측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무능한 현 정권의 독주를 멈추게 할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되길 희망한다 라고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조사하고 23일 발표될 걸로 봅니다. 23일 발표되고 25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때는 단일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단일화의 조건은 갖췄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기든 누가 지든 단일화에 성공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안철수 씨가 이기면은 물론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세훈 씨가 이겨도 안철수 씨가 오세훈 씨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철수 씨는 단일화를 성공시킨 사람으로 또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게 되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한 단일화 작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는 국민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안철수냐 오세훈이냐가 아니라 안철수와 오세훈입니다. 안철수와 오세훈입니다. 더하기 게임입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